36개월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3돌 지나면 갑자기 말이 터지는 애들도 많대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센터에서 어머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36개월까지는 기다려보세요 라는 조언에 대한 것인데요. 영유아 검진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또는 집안 친척들이 이야기를 했다. 인터넷에서 봤다. 경로는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36개월까지 기다려봐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 다행이다. 아직 괜찮은 거구나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하고 여전히 불안하신 분이요. 오늘은 36개월까지 기다려봐라 라는 말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아이한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이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36개월까지 기다려보세요 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36개월, 즉 만 3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이 36개월의 언어 발달과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36개월이 되면 아이가 보다 사람스러워집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문득 아이를 쳐다보면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이 작은 아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일단 말의 양이 확 늘어요. 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하고요. 엄마 물 먹을래? 저기 강아지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조사도 쓰기 시작하고 과거형 문장 표현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단어가 200개에서 300개, 많으면 500개 이상의 단어를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하는 말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대부분 말을 할 때 자기가 필요한 거 위주의 말의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36개월이 넘어가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뭘 했는지, 자기가 지금 재밌는 걸 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단순하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던 시기를 벗어나서 이거는 왜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정말 엄마를 귀찮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36개월을 하나의 이정표로 보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언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거든요. 집을 짓는 걸로 비유를 하면 기초 공사가 마무리가 이제 되고 본격적으로 집을 더 화려하고 예쁘게 꾸미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6개월까지 기다리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 보시는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말이 조금 느린데 36개월까지 기다려봐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36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갖춘다. 이 말과 36개월까지 기다리면 우리 아이도 말하게 된다. 이 두 말은 완전 다른 뜻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린 말은 일반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의 평균적인 시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은 마치 36개월, 아이가 36개월이 되면 마법처럼 아이가 뿅 하면서 못하던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24개월 때 단어가 10개 미만인 아이가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서 36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또래 수준처럼 확 느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보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24개월에는 우리 아이가 좀 느린가? 이런 정도였는데 36개월이 되니까 우리 아이의 친구들, 또래 애들이 확 치고 올라가 있고 우리 아이는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의 언어 발달은 눈덩이처럼 굴러가거든요. 잘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경험하고 배우게 되고요. 반면에 지금 표현이 조금 느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적다 보니 경험도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소통도 줄어들면서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아이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거죠. 우리 아이는 그냥 기다려도 되는 상황인가? 안 되는 상황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다려도 되는 아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특징, 아이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이가 지금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뭔가를 원할 때 그걸 엄마를 쳐다보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말 들으면 고개도 잘 끄덕이고 도리도리 이런 것도 잘 하고요. 정확한 단어는 아니어도 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자신의 의사를 막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이게 이렇게 적극적인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재밌는 거를 봤을 때 그거를 엄마한테 같이 보자는 그런 이게 표현도 하고요. 또 엄마가 뭘 보여주면서 짜잔 짜잔 이거 재밌지 하면은 그거에 이렇게 행동으로도 반응을 잘 하는지. 즉 우리 아이가 지금 말 자체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소통하려고 하는 표현이 적극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말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번 달에는 우리 아이가 가져와, 앉아 뭐 요런 정도만 이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보니까 신발 신으라는 말도 이해하고 쓰레기 버려 이런 말도 이해를 하고 지시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좋은 신호거든요. 세 번째, 소리가 다양해지고 있는가. 아이가 한 달 전에는 뭐 이 정도의 소리만 냈는데 요즘은 자음 소리가 조금 더 많이 출현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내는 소리를 길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길게도 낼 수 있게 됐다든지 옹알이가 점점 풍부해지고 있다면 그게 이렇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한두 달 사이에 그게 늘어나고 있다면 아이가 지금 말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눈 맞춤과 상호작용이 잘 되는가예요. 아이가 엄마랑 평소에 눈도 잘 맞추고 엄마가 보이는 표정에 잘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엄마랑 노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고받기가 잘 된다는 거는 아이가 놀 때 자기가 뭔가 놀잇감을 한번 하고 나면 엄마도 그걸 한번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한번 할 때 아이가 그걸 또 잘 지켜보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되고 있다면 사회적 소통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아이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표현이 조금 적더라도 아이가 자기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면서 발달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기다리시지 않고 지금 당장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소통하려는 시도 자체가 적은 아이. 아이가 평상시에 뭘 할 때 소리를 내거나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은 경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엄마 손을 잡아 끌거나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게 있어도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 혹은 떼를 쓰는 것 외에는 다른 표현 방법이 별로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아이가 지금 소통이라는 거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아이가 이해하는 바가 별로 늘고 있지 않은 경우 몇 달째 아이한테 카드놀이를 해보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해하는 단어나 이해하는 지시가 그다지 많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아이가 지금 이해하는 바가 잘 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힌트가 많아서 눈치껏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말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집에서 어떤 지시를 내릴 때요. 눈빛이나 어떤 물건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힌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힌트가 없는 상황에서 딱 말소리만 들려줘서 지시를 하고 아이가 이 지시를 따르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때 아이가 정확하게 반응을 한다면 진짜로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어리둥절해 하거나 반응이 별로 없다면 말을 이해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그 노출된 상황을 이해하고 눈치껏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눈 맞춤이 적거나 상호작용이 적은 경우 이름을 불렀을 때 잘 쳐다보지 않거나 엄마가 이런 표정 저런 표정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건네는데도 그에 따른 반응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에 관심이 적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위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관심이 적은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막연히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지쌤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확인을 해보고 괜찮으면 안심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짜잔 하고 말이 될 거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이 36개월까지 기다려보세요 라는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36개월이라는 시기는 기다리면 완성되는 시기가 아니라 언어의 기초가 마무리되는 출발선의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까지 아이가 기초를 잘 닦아 나가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아이가 평소 소통하려는 마음이 적극적이고 이해하는 바들이 늘고 있고 소리가 다양해지고 있으면서 눈맞춤과 상호작용이 좋다면 아이가 자기의 속도대로 잘 자라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면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의 정확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오늘 저 이지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걸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이지아이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살포시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보낸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